샤넬의 에피소드 1. 우리 왜 샤넬A 찍는 거야? 너는 왜 그래? 답답해서. 어떤 부분이? 국힘 돌아가는 꼬라지와 이 보수 돌아가는 꼬라지가 너무 답답한데 그거를 이렇게 긁어주는 사람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끔 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제 얘기를 하면 그때만 조금 이제 시원해졌다가 근데 그런 사람이 없고 오히려 홍준표 시장이 얘기하면 막말한다고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사실 막말이 아니거든. 그치. 옳은 말이지. 옳은 말이지. 사실 팩폭이지, 팩폭.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시원한 얘기 해줄 스피커들이 적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답답하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내 생활도 바쁜데 그치. 요즘 그런데 지금 아주 또 중요한 시기가 시기인 만큼 펜을 마이크를 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한 지금 좀 거지. 좋았네. 이제 나도 같은 이유인데 사실 그 총선 기간에 그 도장 사태 이후로 도장 사태가 뭐게? 총선이랑 도장 사태? 총선 그치, 기간에 도장 나르고 가지고 튄 거? 아니 그건 너무 그거 옛날이잖아. 언제 처음이야? 박근혜 대통령. 그거 언제 그냥 처음이야? 도장하면 그거 아니 도태우 장해찬 그 도장 사태. 그 사태 이후로 사실은 완전히 그 좀 기가 꺾인 게 아니라 막 의지가 꺾였달까? 그랬었는데 뭐 그래도 우리는 윤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나갔고 그렇지만 우리가 졌잖아. 그래서 그 이후로 사실 언니는 정치 아예 안 봤잖아. 정치를 안 보려니까 뉴스도 아예 안 보게 되는데 근데 뭐 지금 전체 국민의 약간 절반 이상이 나는 좌로 더 쏠렸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총선이 좌한테 진 것까지는 뭐 내가 어쩌겠냐인데 나도 이제 똑같은 이유야. 그래도 우파는 우파대로 그 모습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도 넘어가겠다? 이런 불안함. 이것 때문에 위기의식. 그렇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샤넬A를 우리가 찍기로 나도 이제 동의를 했고 그 다음에 동의하신 것보다 먼저 제안하신 거. 야야.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내가 요즘에 원래 한동안 안 보다가 이제 너 때문에 지금은 철기 시대. 그렇지. 이제 홍철기 TV도 좀 보게 되고 막 이러면서 내가 했던 얘기 저 사람도 하네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래. 좀 나의 얘기도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역시 좀 들기도 하고 좀 답답하니까. 사실 언니랑 내가 한동훈 위원장을 처음엔 되게 좋아했다가 그치. 좋아했다가 이제 조금씩 이상하다 특히 나중에 도장 사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대 선발할 때 이상한 사람들 진짜 이름 듣지도 보지도 못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그때 제일 처음 사실 이상하다고 했던 거는 그 김경률이 마리앙뚜아네트 할 때 나는 한동훈이 그 장면을 잊지 못해. 자기가 그 청담동 술자리 얘기할 때 자기 방어를 진짜 열심히 했지. 세게 열심히 해서 물리치더라고요. 김의겸의 길을 확 꺾어놓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김경률이 그 얘기 마리앙뚜아네트 하고 할 때 사실 마리앙뚜아네트가 본인들에서 나와서도 안 됐고 그리고 그런 공격을 할 때 이거는 한동훈이 정리를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어느 날 뉘앙스가 국민 눈높이 이런 얘기하면서 약간 뉘앙스가 이상하더라고. 그때부터 사실 한동훈에 대한 믿음이 조금씩 약화되기 시작했다. 이제 점점 이제 그게 확신이 됐는데. 그렇지. 나도 원래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전부 다 그랬던 것 같아. 윤한 원팀이라고 생각을 했었잖아. 그래서 물론 당연히 가장 사랑하는 거고 중심은 일단 현재 보수의 중심은 윤 대통령이지만은 한동훈은 이제 윤 대통령을 보좌해서 이제 다음 차기 대선 주자다 우리가 이렇게 봤었잖아. 그랬었는데 나도 이제 그 사태 때 되게 분노가 치밀었고 그때는 그래도 총선 초기라서 막 되게 좋게 생각하려고 했었어. 그래서 그래 뭐 워낙 대통령실에 뭐 입김이 세다 막 이런 얘기 나올까봐 그래서 이제 일부러 김경률에 대해서 마치 저 사람들 각자의 얘기에 대한 자율권을 보장하듯이 저렇게 하는 거겠지. 이제 나도 그렇게 믿고 싶었어. 요즘에 그 한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동훈에 대해서 엄청 익스큐즈를 자기들이 만들잖아. 그때 나도 그 모습이 약간 있었던 거지. 그치. 그랬었는데 이제 나는 그래도 그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되게 오래 봤고 그래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알긴 알 거다. 그러니까 한동훈이 우파는 우파일 건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이 일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치. 이제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언니 알잖아. 내가 가장 의심했었던 그 시기. 사실 남들보다 조금 빨랐는데. 그치. 한창 이재명 공격하고 그 좌파 쪽에서 그 민주당 쪽에서 이제 그 총선 경선 문제 이런 거 있어가지고 그래 공천 문제 있어가지고 막 지지율 떨어지고 우리는 좀 올라가고 있었잖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수도권 역전도 막 하고 그랬잖아. 근데 그리고 나서 조국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조국이 막 한동훈 공격하고 한동훈 딸 공격하고 하는데 그때 한동훈이 조국에 대해서 메시지를 너무 안 내더라고. 이재명한테 공격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게. 그러니까 이재명은 진짜 싫어하는 티가 팍팍 났고 이재명 공격에는 되게 앞장섰는데 그래 조국에 대한 공격을 조국은 사실 공격할 거리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격하지 않더라고. 그래서 친조국인데 반 이재명인가 그냥 약간 좀 이상했잖아. 그때 되게 이상해서 요즘 왜 저래? 내가 막 이랬었잖아. 요즘 왜 이렇게 약하고 메시지도 없고 왜 저렇게 센 소리도 얘기 못하고 저래? 막 내가 엄청 그때 한창 한동훈이 셀카 많이 찍던 시기거든. 그랬는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도태우 장해찬 떨어뜨리고 이제 그때 진짜로 나 처음으로 한동훈 때문에 자기 때문에 이겼다라는 얘기 분명히 할 것 같아서 나 정말로 투표장에 나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제 내 나의 선거 역사에 있어서 최초였던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108석은 진짜 완전 대참극이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참극이라서 그때 우리가 되게 실망하고 진짜 우리가 한동훈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못됐긴 했었다. 이제 사실 총선 전까지는 나도 왜 244 찍기 싫다고 막 그랬잖아. 거의 막바지 가서는 맞아. 4번 찍어야 돼. 한동훈 때문에. 28 찍어야 되나 막 8을 찍어야 되나 막 이랬는데 그래도 윤 대통령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244를 찍었음에도 이미 그때는 사실 한동훈에 대한 의심이 이미 시작됐을 이미 때고 많이 우리가 넘었을 제대로 때지. 봤지. 그치. 그리고 나서 내가 답답하고 언니는 정치를 끊었고 나는 이제 유튜브를 그래도 보긴 보는데 너무 답답한데 그때 홍철기 TV가 이 사람이 되게 바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거의 유일했어. 나는 그때 신의 한 수는 안 봤었거든. 근데 이제 신의 한 수랑 홍철기 TV랑 그 다음에 전여욱 TV가 좀 그러기도 하고 김사랑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나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그게 또 한참 됐었어. 그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또 전당대회 있고 하니까. 전당대회 나오면서 우리한테 큰 똥을 안겨줬잖아. 그렇지. 그 무슨 특검을 다른 형식이지만 뭐 되게 말장난하듯이 특검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그때 의심했던 거를 그래도 꽤 많은 보수 유튜버 채널들도 계속 같이 가야 된다. 한동훈은 그래도 보수잖아. 보수의 희망이고 앞으로 되게 창창한 보수의 인물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던 것이 이 사람이 보수가 지금 맞냐? 그렇지. 아니냐? 지금 의심이 그래도 확장되고 있어서 되게 나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다행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지금 윤석열 대통령, 우리 윤 정권을 지켜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은 나는 오늘 얘기해보고 싶은 게 그러면은 보수 정당 우리 국민의힘의 주인은 누구냐. 난 사실 이게 처음에 시작하고 싶은 내용이었거든. 국민의힘 우리 보수 정당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해? 그거는 보수의 이 가치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보수 정당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나를 포함해서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그렇지. 보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 그렇지. 보수를 지켜온 사람들. 그러니까 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너나 나나 대선, 총선, 선거마다 보수당을 뽑아서 그들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을 만들고 그래서 보수의 가치를 그리고 보수 이 정당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게 사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발전하고 계속 존립하게 한 거라고 보거든.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 세우는 거잖아. 그치. 우리 대신 일해달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이제 그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너랑 나랑도 뭐 우리가 3년 차밖에 안 나지만은
학교가 좀 달랐던 것 같아. 언니는 초등학교 처음에 이제 대전에서 아빠 회사 때문에 3년 살고, 그 다음 4학년 때 인천으로 갔다가 이제 서울로 왔잖아, 우리가. 근데 1, 2, 3학년 때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안 나고, 4학년 때 선생님이 진짜 센 전교조 선생님이었거든? 너는 모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서울로 와서도 중학교, 고등학교 우리 학교 선생님들 거의 전교조였어. 그거는 언니랑 나랑 같은 학교였기 때문에 나도 알지 그거는. 그러면 너 때도 그 선생님들 정책이 엄청 많이 있어? 많이 했지. 그 사회인가? 그 여자. 그래. 나도 우리도 엄청 정책이 많이 했었는데,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나는 그때 별로 그런 거는 몰랐거든. 어린 나이고.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뭐 정치 얘기하고 막 그러지 않았어, 우리. 근데 이제 물론 엄마 아빠가 토론은 보고 그랬었어. 뭐 백분 토론 비스름한 거 그때 당시에. 그래서 근데 뭐 이제 정치 얘기를 뭐 하거나 엄마랑 아빠랑 뭐 우리한테 누가 좋은 사람이다, 누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걸 별로 강요하고 하진 않았어. 왜냐면은 그때는 우리는 이제 수험생이니까 그냥 고등학교 내신 쓰고 내신 공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수능 준비해야 되고 이런 학생이니까. 근데 이제 난 그때 생각나는 게 너 때도 있었을지 몰라. 우리 윤리 선생님 중에 고등학교 때. 근데 그 선생님이 우리 수업 시간에 막 이런 얘기 했었다. 내가 되게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거는 그 선생님이 전교조 쪽이었던 것 같아.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은 북한 사람들은 제일 원하는 그 인생에서의 제1의 가치가 통일이라 그랬어. 그리고 그게 우리한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라고 했었거든. 그 사람이 말한 건 북한 주민이야? 아니면 김정은을 얘기하는 거야? 둘 다를 얘기하는 건데 북한 주민들인 것처럼 얘기를 했어. 근데 통일이 가장 중요하다. 근데 그게 어느 정도로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냐면 약간 건강, 우리의 부, 명예, 뭐 이 모든 우리의 삶보다도 통일이 가장 중요한 가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서 너네는 아니지. 너네는 지금 우리가 또 학군지에 살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다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좀 그런 학생들이었잖아. 그러니까 너네는 지금 다 좋은 대학 가는 게 제일 목표잖아. 근데 아니야. 제1의 가치는 통일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옳은 거야. 너네도 제1의 가치가 통일이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었어. 근데 그거를 이 선생님이 막 되게 약간 지금 한동훈하고 비슷해. 자기는 막 엄청난 지식인이고 그런 사람, 멋있는 사람인 깨시민. 것처럼, 깨시민인 것처럼. 근데 그때는 이제 나는 어리니까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리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 아, 통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막 이렇게 생각은 했었다. 근데 이제 점점 뭐 17살, 18살, 19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내가 약간 보수 우파가 된 거는 원래 그런 사람이겠지만은 그 엄마랑 아빠랑 막 토론 보고 하니까 이제 나도 그런 걸 보면은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항상 저 민주당 계열의 의원들은 뭐 내가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그 나이 모르겠지만 어떤 북한에 관련된 거는 항상 북한 편을 들고 북한을 좋게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걸 마치 그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평화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한 민족이니까 이렇게 좋게는 얘기를 하지만 나는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속으로 했냐면 근데 북한을 좋아하니까 저렇게 편을 드는 거지. 그러니까 북한도 그렇게 생각할까?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순진하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일단은 아무리 저렇게 포장을 해도 자기가 좋아하니까 북한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편들어주는 거지 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 왜냐면 가장 쉬운 설명이 결국엔 답이거든. 그게 이제 어린 나이 때는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는 하지 않더라도 내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처음 선거 때부터 우리가 한동훈보다 지금 나이가 몇 살 어리잖아. 그러니까 한동훈보다 젊은 사람들이지. 근데 한 번도 내 인생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던 그 시절에도 한 번도 민주당을 찍어본 적이 없잖아. 그러니까 나도 사실 뭐 그치 엄마 아빠가 뭐 정치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 집안도 아니었고 우리가 그 학교 다니는 학교도 물론 내 느낌에 잘 기억은 안 나. 선생님들이 어떤 얘기를 우리한테 주입을 하려고 했었는지 그 사람들의 의도는 잘 기억이 안 나. 근데 그 사람들이 적어도 민주화운동 뭐 자기네들이 했던 그런 대학교에서 했던 거를 되게 자랑스럽게 여겼던 분위기는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세대들보다 좀 약했던 것 같긴 해. 그냥 내 느낌에. 우리 땐 그렇게 막 세게 강하게 그렇게 하자. 그래서 우리 때는 그렇게 세지 않았는데 나도
여태까지 내가 지지한 정당이 바뀐 적은 없거든. 계속 나는 보수를 지지했던 것 같은데 그 명확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막 정치에 엄청 고관여층이 아니었잖아. 그렇지. 어렸을 때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첫 번째 이유는 언니랑 비슷하게 안보에 대한 얘기 때문인 것 같아. 나는 친대한민국인데 이렇게 대충 얘기 흘러나가는 거 보면 친북한 세력들은 거의 민주당에 많았고 그래도 뭐 이 개개인의 인성이나 뭐 이런 보수층의 그런 인성들이 드러날 때 물론 더러운 사람들도 있지. 그거는 근데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인 그치. 거고. 그래도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친대한민국이라는 거. 그다음에 6.25를 전쟁을 일으킨 게 북쪽이고 지금 그들이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들은 지금 독재 정권이고 그 정권은 무너지고 있고 우리가 사실 잘하고 있다는 그 대한민국에 대한 자랑스러움 그리고 나도 우리가 지금 똑같아. 잘 살고 있는 거 그러니까 나는 사실 친대한민국이란 말이야. 물론 북한의 정권이 싫은 거지 북한의 뭐 국민들이 싫거나 통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훨씬 잘 살고 있고 우리의 그 리더들이 잘 한 거잖아. 근데 그 리더들은 사실 보수였고 그래서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고 보수들이 개개인이 뭐 나쁜 짓을 한 사람도 있고 그건 개개인의 평가에 따라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온 건 보수가 맞고 그래서 나는 거기에 더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고 친북은 사실 용납을 할 수가 없어 내 입장에서 왜냐면 우린 지금 전쟁 상태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뭐 친북이냐 친대한민국이냐가 제일 중요한 이슈였고 나한테는 두 번째는 뭐 이렇게 토론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보면 항상 좌파들의 그 특이한 부분은 싸가지가 없어. 그러니까 그치. 굉장히 감성팔이를 하면서도 감성팔이를 하니까 뭔가 되게 뭔가 자기네들이 인권 되게 사람을 생각하는 것처럼 포장은 하지만 사실 내용이 없고 되게 보면은 상대방한테 무례하게 굴고 그치, 무례하게 자기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용납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상대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막 난리를 치거든. 그러니까 그런 어떤 태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아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싸가지가 없고 좀 내로남불 경향이 있구나를 좀 그러니까 상황을 좀 평등하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향을 봤을 때 나랑은 좀 맞지 안 않는다. 맞는다고 생각을 했거든. 근데 지금 한동훈이가 내가 우파냐 좌파냐가 헷갈리는 게 내가 싫어하는 그 좌파적인 성향과 좌파적인 그치. 그런 안보의식이라고 그래야 되나? 왜냐면 조국이나 문재앙을 탓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나랑은 좀 맞지 않는. 저 사람 내가 계속 보수를 이어갔던 사람인데 내가 보수의 주인인데 저 사람이 과연 보수일까라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지. 근데 난 요즘 한동훈을 보면은 저 사람은 문재인하고 박근혜 대통령 나왔을 때 문재인 찍었을 것 같고 물론 엄청 반전으로 박근혜 대통령 찍은 가능성도 있겠지. 어차피 비밀 선거니까 비밀 투표니까. 근데 거의 한동훈은 문재양 찍었을 것 생각해. 같고. 왜냐면 그때 화양연화 얘기했잖아. 문재양 시절이 자기 검사 시절에 화양연화였고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람들을 수사를 엄청 했다 그러잖아. 그래서 그때 자살도 5명이나 했다고 어제 홍준표 시장 보고 난 또 깜짝 놀랐네. 그리고 나는 이재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때도 나는 정말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졌을까? 나는 사실 그것도 지금은 의심스러워. 나도 그래. 그리고 나는 저 사람이 우파는 아니라고 생각해. 왜냐면은 저 사람이 말하는 내용이라든가 그럼 내용은 사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잖아. 그게 분명히 우리 쪽은 아니거든. 근데 저 사람이 난 요즘에 되게 힘들고 좀 불쌍하고 저 사람이 되게 추구하는 삶은 스타일리시한 삶이잖아. 내가 되게 멋져 보이고. 그렇지. 근데 이게 진짜 스타일리시하려면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 명품으로 쫙 빼고 나가는 그런 뭐 중국 배우들보다 그 왜 유럽에서 이렇게 옷 여미고 다니는 그런 약간 할머니, 부시시한 할머니가 더 스타일리시하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일단 그 사람 자체가 스타일리시해야 거기에 뭘 걸쳐도 스타일리시한 건데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어떤 정치인으로서 봤을 때는 그러면 정말 스타일리시한 정말 멋진 정치인은 어떤 사람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말이 일치할 수 있는 사람이 스타일리시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멋지지. 그치.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사실은 자기는 좌파인데
지금 우파의 또아리를 틀려고 하니 내가 좌파라고는 얘기를 못해. 우파인 척하면서 근데 말은 다 좌파적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없어 보여. 내가 진짜로 원하는 거 말하지도 못하잖아. 둘러둘러 애둘러 얘기하고 그리고 우파인 척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권력 가지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자기를 지지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그냥 자기 얘기라면은 무조건적으로 믿어주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계속 익스큐즈 해주고 옆에서 변명해주고 그리고 사실은 그 사람들도 한동훈이 그때그때 하는 얘기를 왜 저 얘기가 무슨 얘기지를 잘 모를 것 같아. 왜냐면 자기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고 계속 빙빙 돌려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완전 좌파 세력이 있고 우파 세력이 있는데 한동훈은 내가 어쩌다 이 사람이 국힘에 지금 와 있나 이렇게 쭉 우리가 밟아보면은 이 사람의 사상은 좌파인 것 같아. 왜냐면 기록들이 있잖아. 뭐 문재인의 화양연화라든지 박근혜 대통령 때 이 사람은 되게 정해놓고 답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다는 얘기가 많잖아. 뭐 양승태 지금 대법원장도 사실 지금 한동훈이 그때 쳤던 거 다 지금 다 무죄 다 나왔지. 무죄 나왔거든. 그러니까 양승태도 그때 그렇게 얘기했대. 저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답을 정해놓은 되게 삼류 소설가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대. 그러니까 한동훈은 사실 되게 좌파적인 사람인데 우리 그때 조국 사태 때 이렇게 좌파들조차도 조국에 대한 혐오를 느꼈잖아. 뭐 지금 뭐 그 빨대 뭐 그쪽 아저씨라든지 아니면 뭐 뭐라 그러지? 뭐 그때 뭐 김경률이라든지 이런 어떤 참여연대에 있는 일부 사람들도 그때 이제 조국에 대해서 환멸을 느꼈던 거지. 이 사람들이 사실 전체적인 사상이나 자기네들의 이념 혹은 성향적인 것들이 조국을 싫어한다고 해서 이 사람이 우파들은 아니잖아. 그냥 조국을 싫어하는 좌파인 거지. 그치. 그래서 조국 수사하고 뭐 문재양 수사를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윤카 밑에 계속 있었던 후배였던 거야. 검찰 후배였는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추미애한테 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 한동훈이 되게 많이 핍박을 받았잖아. 이제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막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저절로 국민이 원해서 대통령 대선 대권의 후보가 됐고 근데 결국에 또 그 어퍼컷을 날리고 그 시원시원하고 일관성 있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사상 자체가 좌파는 아니었던 것 같아.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우파에 와서도 지금 사실 검찰 출신에서 정치 한번 안 해보고 대통령이 됐지만 지금 홍준표 같은 그런 어르신도 이 당의 어르신조차도 윤석열 대통령 인정한단 말이야. 우리 당을 그래도 살려갔고 그리고 자기가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은 사상이 굉장히 친대한민국인 사람이고 그치. 근데 사실 한동훈은 윤석열의 그냥 후배로서 되게 그냥 지금 꽃길을 밟으면서 왔거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일할 때 한동훈을 믿고 했으니까 법무부 장관 자리 쉽게 주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대표 자리도 줬는데 한동훈의 이 사상은 사실은 자기가 조국은 싫어해서 뭐 그때 환멸을 느낄 수 있고 추미애한테 악감정은 있을 수 있어도 내가 문재양 정권을 뽑았던 사람일 수도 있고 문재양이 싫진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상은 사실 굉장히 불명확한데 어쩌다 보니 우리 윤 대통령 따라서 국힘까지 와 있는 거야. 와 있는 거야. 근데 지금 자기의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야. 완전히 또 좌파의 막 그런 통렬한 막 그런 좌파도 아닌데 좌파적인 사상은 있지만 약간 좌파에 실망한 무리들 그 정도지. 이 사람들이 그래도 우파냐 좌파 지표에 따져보면 좌파에 더 가까운 사람들이거든. 그렇지. 근데 이 무리들이 와서 지금 우파를 장악하려고 하는 꼬라지인 거야. 그치. 나도 지금 화가 나는 게 나는 솔직히 말해서 한동훈이 정말 문재인하고 조국에 대해서 이 사람은 실망이나 했을까? 나는 솔직히 이렇게까지도 봐. 나는 그냥 어쩌다가 윤석열 대통령 밑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이제 중간 검사 정도 됐으니까는 한 거지. 이 사람이 진짜로 문재인하고 조국에 대해서 조차도 이 사람이 뭐 실망이라는 거를 했을까? 나는 정말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요즘 보면 이 사람 굉장히 뭐 자기는 뭐 자기 멜랑콜리한 사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뭐 본인이 또 뭐
MBTI가 INTJ래. 근데 INTJ는 진짜 되게 기계심장 같거든? 근데 이 사람은 진짜 심장밖에 없는 사람이야, 내가 보면은. 우리 그 양형태 박사님이 이 사람 되게 너무 차갑다, 이성적이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사실 양형태 박사님 되게 좋아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보지 못했잖아.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나는 오히려 심장밖에 없는 사람인데 너무 감성적이야. 그것도 약간 진짜가 아니라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이 사람이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대로 믿는. 소설서. 너무 감성적으로 대응을 하잖아. 그래. 예를 들어서 뭐 자기는 대통령님과 공적인 관계라고 하지만 본인이 지금 대통령한테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이 과연 공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습인가. 그렇지. 몇 번 이렇게 스케줄 잡아서 우리 한 나라의 대통령님이 시간을 잡자라고 하면 직접 전화했든 그 비서실장이 전화했든 무조건 대통령하고 약속을 자기가 거기에 맞춰서 오는 게 사실 공적인 관계 아니야? 그렇지. 근데 형 뭐야 저 사람 다이렉트로 전화 안 해? 뭐 이런 게 사실은 나는 되게 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본인은 입으로는 되게 자기가 공적인 관계라는 걸 되게 강조하는데 자기가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고 우리가 실망한 모습들이 너무 멜랑콜리한 말들과 행동을 하고 있거든. 행동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맞아. 근데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냐면 좀 더 나아가서 나한테 직접 전화 안 해서 뭐 홍준표 시장하고는 뭐 몇 달, 몇 시간 나는 거 아니고 그냥 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뭐 언젠가부터 굉장히 꼬여있는 게 있었고 그렇지. 그래서 만나고 싶지 않았고 근데 만나기 싫으니까 그걸 익스큐즈로 얘기하기 위해서 내가 사실 피해자야. 그래서 나한테 연락 안 했잖아 직접적으로. 그리고 홍준표 시장하고 먼저 연락했잖아. 그래. 난 이것도 조차도 난 사실 익스큐즈로 뭐, 드는 거라고 그치. 생각해. 뭐 언제부터 시작된지 몰라도 어쨌든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자체가 되게 감성적이고 그치. 멜랑콜리한 느낌이 그런 사람인 거야 사실. 그러니까, 근데 나는 이 사람 때문에 난 이 사람 정말 한 번도 우리 당에 있는 사람들을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한 표를 행사했을까? 난 그게 의심되는 이 사람이 김경률이나 함은경 같이 정말 이름도 알고 싶지 않고 얼굴은 더더욱 알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얼굴이 보고 싶은 얼굴들은 아니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을 내가 이 사람 때문에 알게 된 것도 화딱지가 나는데 열이 받는데 근데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지금 당을 먹으려고 하는 게 도저히 못 참겠는데 심지어 김경률 그러면 함은경은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 당에 단 한 표라도 던졌을까? 아닌 사람들일 텐데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네가 발언권이 있는 것처럼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마치 주인 행세하고 있잖아 지금. 너무 화딱지 나지. 그래서 이게 나는 정말 더 이상 못 참겠고 그래서 이 샤넬 A를 사실은 시작하게 된 뭐 배경이라고 할 수 있지. 우리가 소수가 되더라도 우리의 가치는 좀 정확하게 지키고 뭐 사람들이 편을 가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한동훈은 애초에 편이 아니었고 한동훈과 김경률과 함은경이 그냥 나가면 그냥 원래 우리 당의 모습 그 자체잖아. 진짜 내가 어이가 없는 게 대통령은 진짜 국민이 불러서 나왔어. 국민하고 정말 다이렉트로 이렇게 국민의 요구에 따라서 나온 사람이야. 그때 뭐 정치인들은 아무도 그때 그러지 않았다고. 근데 한동훈은 국민이 불러서 나온 사람이 아니야. 한동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해준 거지. 임명해주니까 우리가 사실 한동훈인 사람 잘 몰랐다가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게 신이 많은 사람이네. 맞아. 우리가 뽑은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신이 많은 사람이고 되게 예뻐했던 동생이래. 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동생이래. 뭐 김건희 여사가 예전에 뭐 대통령 도시락 쌀 때 한동훈 것까지 싸줄 정도로 그렇게 예뻐하던 동생이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한동훈에 대해서 일단 호감이 생겼고 그런데 뭐 되게 말끔하게 하고 나오고 뭐 말도 우리가 국힘 사람들이 항상 공격받는 게 틀딱이다 막 이런 거에 공격받는데 되게 뭔가 요즘 사람처럼 그런 느낌을 줬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우파라고 생각했고 그치.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이구나. 잘 몰랐지. 어떤 사람인지. 박근혜 대통령을 그렇게까지 그렇게 정권을 난도질한 사람인지는 지금 이제 와서 알았는데 그래서 한동훈은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이 한동훈에 대해서 호감이 생겼고 그렇지. 여론도 마찬가지, 언론도 마찬가지. 그러면서 한동훈의 이미지가 이렇게 커진 거지. 사실 국민이 한동훈을 부른 건 아니라고. 근데
너무 정말 기분이 나쁜 게 의리조차도 없고 의리가 아예 대통령에 대한 없지. 의리가 어떻게 저렇게 없을까? 왜냐면 본인이 이 여당의 이 국힘이라는 정말 양당 중에 제일 거대 당 중에 하나를 본인이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정말 대통령까지 배제시킨 상태로 다 자기가 좌지우지하는 정권을 쥐게 한 이유가 본인이 잘나서 우리가 본인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를 그렇지. 본인이 모르고 있다는 게 되게 한심하고 정말 짜증나고. 근데 저 사람 평생 모를 것 같아. 한동훈 본인의 말대로 50이나 된 사람이 짜친다는 표현을 썼는데 그게 나는 되게 짜친 거야, 저 사람이. 난 저 사람이 되게 남들을 얘기할 때 후지다라고 하잖아. 근데 진짜로 후져. 자기 속에 있는 말 빙빙 돌려가면서 하지도 못하잖아. 그래. 진짜 속에 있는 말 뭐야? 뭐 법 앞에는 모두가 평등하다 이거 아니잖아. 나 윤석열 대통령 싫어. 그래서 나 김건희 여사라고도 안 하겠지. 특검 나 세우고 싶어 이거잖아. 대통령한테도 그 사람 했대잖아. 그리고 뭐 최상병 그것도 마찬가지야. 뭐 그것도 뭐 저쩌고 뭐 저쪽에서 뭐 하는 뭐 특검은 뭐 나쁜 특검이고 내가 하는 특검은 좋은 특검이니까 뭐 허를 찌르네 어쩌네 저쩌네 이건 남이 만들어주는 얘기고 이거 사실은 하고 싶은 거 뭐야? 최상병 특검 나 받고 싶어. 나 쟤네랑 한 편 되고 싶어. 이거잖아 솔직히 사실은. 본인이 자꾸 국힘에 와서 국힘을 바꿔야겠다, 뭐 새로 태어나게 만들고 싶다 하는 이유가 본인이 그대로 반증하는 거라고 생각해. 본인이 국힘하고 안 맞거든. 맞지 않으니까 저 당은 자꾸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난 그게 되게 뻔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왜 맞지 않는 곳에 들어와서 그곳을 주인 행사하면서 바꾸려고 그래. 왜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남의 집에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자꾸 네 멋대로 하려고 그래. 집주인이 따지는데 네가 이 집이 마음에 안 들면 너의 집을 사서 너의 집을 네가 마음대로 인테리어 하면 되잖아. 그치. 근데 왜 본인 집이 아닌 집에 와서 따리를 틀려고 하는 거냐고. 그게 정말 난 도둑놈심법 아니냐는 거지. 근데 심지어 그 사람 그 국힘들의 표를 얻으려고 정말 말이 안 되는 일관성이 없는 얘기들을 하는 게 정말 구차하고 진짜 본인 말대로 후진 거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이용해 먹는 거잖아. 그렇지. 자기 주변에 국민들을 이용해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자기 하고 싶은 말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나는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파니까 믿어주세요 식의 빙빙 돌려서 하는 얘기, 아무도 못 알아듣겠는 핵심이 없는 얘기,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네가 진짜 얘기 잘한 게 뭐 보수를 새롭게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 하잖아. 한동훈 동의어가 누구야? 걔 이준석하고 유시민 진짜 뭐 자매품이잖아. 그렇지. 근데 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똑같다? 따뜻한 보수. 옛날 유승민인가? 유시민 아니지. 보수는 그리고 이게 뭐 37도야? 아니 우리 36도인데 38도로 만들어야 돼? 그럼 열나면 약 먹어야 돼. 근데 뭐 보수를 항상 새롭게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더라 이 사람도 이번에. 근데 나는 이게 왜 맨날 보수만 새로워지고 따뜻해지고 그래야 돼? 우리가 뭐 차가워? 똑같은 얘기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자기들은 보수가 창피하다는 얘기거든. 부끄럽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 찐 보수로서 보수 창피해? 아니지. 보수가 창피하지 않지. 보수는 자랑스럽지. 그치. 난 정말 너무 자랑스럽잖아.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그 세대를 모르잖아. 그 한동훈보다 우리가 더 어리니까. 어리다는 거 강조할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둘 다 우리나라가 좀 부유했을 때 살아온 사람들이잖아. 가난했던 세대를 모르잖아. 근데 그래도 요즘에 막 북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라든가 우리나라 과거 모습이라든가 역사를 보면은 진짜 나는 우리 그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막 내 가슴을 다 채우거든. 내 T컵 가슴을. T컵 아니었어? 더 근데 채워야겠네. 다 채우거든. 근데 저 사람은 지금 보수가 창피하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자기는 보수가 아니지. 아니 파리나 유럽이나 뭐 일본 여행 가봐봐. 우리나라는 진짜 선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어. 옛날에는 물론 그 나라가 더 잘 살지만 요즘 정말 우리나라 곳곳 돌아다녀 보면 맛있는데 그다음에 뭐 모든 전 세계 브랜드들 다 들어와 있고 그리고 사람들의 서비스가 굉장히 친절하고 좋고. 빠르고 정말 깨끗하고. 근데 나는 그런 거를 할 때마다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참 우리가 북한에서 태어나지 않기를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만들어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한테 참 감사하다라고 느끼는데 난 적어도 박정희 대통령이 그 경부고속도로 뚫는다고 했을 때 그때도 좌파들은 항상 반대였대잖아. 그래. 김대중이 뭐 기회에 들어넣어서 우리 농업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근데 그걸 뭐 제목으로 해가지고 책으로 자랑스럽게 내는 인간들도 있는데 사실 아니 본인들이 지금 이렇게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나라가 성장하고 이제 돈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배고플 걱정을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자유롭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유도 있는 거거든. 근데 왜 그거를 모르냐는 거고. 난 너무 자랑스럽지 보수가. 그치. 그러니까 보수면은 자랑스러워야 되는 건데 저 사람들은 또 좌파에 대해서는 이재명만 욕하지. 좌파가 따뜻해져야 된다. 좌파가 새로워져야 된다. 좌파가 능력 있어져야 된다. 좌파가 솔직해져야 된다.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잖아. 심지어 좌파에서 그치? 떨어진 사람들 이번에 다 데려왔지. 좀 와주세요. 쭉쭉 했잖아. 그래 막 거기서 버린 사람들. 그때도 진짜 자존심에 스크래치 받았지. 그래서 난 진짜 저 사람 보수 아니라고 생각하고 난 정말 한동훈 지지자들한테도 당부하고 싶은 게 한동훈 지지할 거면 자기 삶에 일관성이 있어야지. 이준석도 지지하고 유승민도 지지하고 다 지지해. 어차피 똑같은 사람들인데 얼굴 가리고 하는 얘기만 써. 누가 누군지 알 수 있겠어? 일관성이 없어. 본인들도 솔직히 한동훈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틀어진 걸 아는 거야. 근데 본인들은 그럼에도 반윤이 불구하고 한동훈을 지지하거든. 그럼 본인 친한이고 친한 이꼬르 반윤이잖아 지금 솔직히. 그치. 근데 반윤이 막 아니라고 하면서 그리고 한동훈에 대해서 지지하는 이유나 이런 게 논리적이지가 않아. 한동훈밖에 없습니다. 대안이 없습니다. 한동훈은 잘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은 멋집니다. 다 이런 형용사지. 그렇지. 표어만 있어. 다 그런 거야. 그거에 대한 근거는 하나도 없지. 그러니까 한동훈이 말하는 따뜻한 보수, 한동훈이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 같은 거지. 되게 추상적이고 그렇지, 그게 뭔지가 사실 뭔지 없는. 모르는. 그리고 우리가 아는 거는 확실히 하나 있다. 한동훈은 바로 직전에 있는 총선에서 완전히 대패, 패망, 완전 대망, 실패를 했어. 그거는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 뻔뻔함 추가. 진짜 알츠하이머가 없는 이상 지금 몇 달 전 일을 잊어버릴 수는 없잖아. 그거 벌써 잊었어? 이제 시간 흐르면 이 국민들에 대한 자기의 그런 지지도도 빠질 거고 국힘이라는 이 국민 지지도를 자기가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자기가 1년 공부하는 것도 되게 자기는 불안한가 봐. 응? 그러니까 이 지지층들을 속이면서까지 본인이 막 가르쳐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면서 이 여길 먹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정말 사실 만화책이나 소설책에서 정말 그 빌런의 행동들이거든. 그치. 근데 얼굴만 뭐 이렇게 막 꾸미고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이런 거를 막 걔네들 이미지화해서 뭐 대안이 없다, 뭐 멋지다. 그것도 조국 지지자들이 그 뒤에서 뭐 똑같이 가방 했던 맨 거 거잖아. 그거 그림 그리고. 근데 그 가방 맨 거 그림 그리고 그 뭐 도서실에서 책 보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 사람 책 보는데 우리랑 무슨 의미가 있어? 차라리 한동훈이 멋있으려면 본인은 사실 좌파적인 성향도 있고 듣기 때문에 우파의 뭐 그런 성향도 있대. 그럼 본인이 그런 당을 만들어서 왜냐면 그런 거 지지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잖아. 그러면 본인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진짜 자기가 뭐 거기 작은 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치를 좀 배우고 다지고 이러면 내가 한동훈이 그렇게 싫진 않을 것 같다. 물론 보수표를 제가 가져가는 게 참 염려스럽네 이런 생각은 하겠지만 적어도 저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완전 보수랑 같은 결은 아니구나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했구나. 그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나 안철수는 적어도 그렇게 했다고 제3당신 하고. 그 인간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랑 뜻이 안 맞는 사람이지. 인간 자체에 대한 어떤 실망? 그건 안 하겠지. 덜 하겠지. 근데 지금은 사실은 굉장히 바닥을 보고 있고 이 사람 쉽게 먹으려고 하는 거지. 이 사람 남의 거를 자기 걸로 지금 다 먹으려고 하는 거야. 맞아. 굉장히 정말 엄청난 욕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정말 진짜 너무 실망이고 정말